안녕하세요. 1월 24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증시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임정은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은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 전환에 반등한 지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양시장 1% 넘게 하락하면서 지난 수요일의 상승폭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10% 관세 부과를 고려 중이라는 소식이 경계감을 자극했고, 이에 따라 달러와 국채금리 강세가 재개된 점도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다음 주 휴장을 앞두고 관망세도 심화됐습니다. 다음 해외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 발언에 나스닥이 장 막판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3대 지수 4거래일 연속 동반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위스 세계경제포럼 연설에서 즉각적인 금리 인하를 요구할 것이라며 연준과 파월에 대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초대형 AI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 기대감에 상승했던 반도체주는 대체로 약세를 보였는데 일론 머스크가 비관론을 제기한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장중 등락을 보인 끝에 소폭 상승했고, 달러는 하루 만에 약세로 전환했습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미증시는 트럼프 취임 후 연이은 상승 피로감에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기도 했지만 장 후반 상승세를 회복했습니다. 트럼프의 인하 압박이 실질적인 금리 통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으나 저금리 환경에 대한 의지가 확인된 점이 긍정적이었습니다. 다음 주 국내 증시가 휴장인 기간 동안에는 FOMC와 미국 빅테크 실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망세 심화 및 차익 실현 움직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국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 발언으로 3대 지수 모두 4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 한국 GDP 관련 한번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권희진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크로팀 권희진입니다. 어제 한국의 4분기 GDP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분기비로는 0.1%, 전년 동기비로는 1.2% 기록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좀 크게 밑도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보자면 2%대를 겨우 사수한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가장 큰 배경은 내수가 부진했다라는 점입니다. 건설 투자 같은 것들 여전히 좀 안 좋고, 민간 소비 같은 경우에도 3분기보다 4분기에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나마 좀 좋았던 거는 설비 투자 정도를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이제 다른 부분을 메우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컸고요. 대외 부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제 들어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굉장히 잘 됐다라기보다는 사실 수입량이 줄어들었던 영향이 더 컸습니다. 가계 소비가 약해지고 기업들도 수입을 좀 줄이면서 수입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인데, 이게 환율이 꽤 큰 폭으로 올라간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최근에는 좀 진정이 되고 있는 중이고, 소비 심리도 아직까지 부진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더 훼손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대는 수요가 계속해서 약화되는 이런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소비하고 고용이 선순환 구조를 이뤄야 사실 내수가 안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고용의 상황이 여전히 굉장히 좋지는 못한 상황이어서 뭔가 안정적인 소비 회복까지 기대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부가 나서 줄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최근에 추경 관련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지만 뭔가 그 규모라든지 혹은 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기는 합니다. 아마 설 지나고 나면은 요 추경 논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가 오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산업 지원책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생각했을 때에는 전분기비 기준으로는 올해 1분기부터, 그리고 전년 동기비 기준으로는 2분기부터 성장률은 좀 점진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추경이 된다라는 걸 좀 가정을 하고 낸 숫자이고, 25년도 연간 성장률 전망은 1.7% 정도로 저희 기존의 1.8%에서 약간 더 내려서 수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난 4분기 한국 GDP 성장률이 발표됐는데 전분기 대비 0.1%로 예상치를 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역시나 내수가 부진한 그런 모습이었고 정부의 경기 대응 필요성이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차이나 이슈 트래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수현 의원입니다. 전일 중국 금융시장 주요 부처 5곳이 중국의 장기 투자자금 증시 유입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토 홍콩 모두 다
좀 상승세를 초반에는 보이다가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오히려 크게 형성하면서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10가지 항목에 나눠서 시행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시장 영향을 가장 크게 줄 수 있었던 것은 두 개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시장에 주는 영향들을 보면 왜 시장이 하락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운용사들이 향후 3년간 매년 본토 시장 기준으로 유통 시가총액 보유 규모를 10% 늘리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네, 해당 지시 사항은 시장 영향에는 중립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시가총액은 사실 이 주가라는 변수를 고려해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한다면 보유한 시가총액 규모는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계속 주식을 추가로 매수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주가 상승의 구조는 이익과 멀티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국이 디플레이션 우려나 미중 갈등 같은 불안 요소가 해결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강조했던 중국 국유 기업에 대해서 KPI의 시가총액을 상승시켜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명확한 성과가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시 사항이 성과로 연결되기 상당히 어려운 미션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형 국유 보험사한테 2025년부터 매년 신규 보험료에서 30% 정도를 좀 본토 증시에 투자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벤트는 사실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 운용사와 달리 이 주식을 매수하는 조건이 시가총액이 아니고 신규 보험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금 유입이 전개될 수 있어 보이고요. 해당 정책은 본토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 운용사라든지 대형 국유 보험사 이들한테 지시하라고 이야기한 전반적인 금액을 추정해 보면 전체 중국 본토의 유통 시가총액의 2%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을 가지고는 증시의 하방을 방어하는 역할을 낼 수 있지만 핵심 변수로서 상승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플레이션이나 미중 갈등 같은 것들이 앞으로 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 여전히 소비자 물가는 1%대 하회할 것으로 보여지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초기에는 중국과의 충돌이 빈번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박스권 내에서 하방을 좀 방어하는 정도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이 정책은 또 홍콩 증시에는 사실 불리합니다. 모두 다 보셨겠지만 본토 주식을 사도록 매수를 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에 본토에서 홍콩 주식을 사는 이 강구통 자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바로 이어서 인도 이슈 트래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승민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시장팀 김승미입니다. 인도 증시 코멘트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21일에 쿼드 외교장관 회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쿼드는 미국, 인도, 일본, 호주 4개 국가의 안보 협의체로 과거 트럼프 1기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결성되었습니다. 쿼드 설립 배경과 미국 국무장관의 첫 번째 일정이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외교 정책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기존 동맹국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서명한 여러 행정명령 중에서 다른 국가에서 미국 시민이나 기업에 차별적인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국가에는 인도도 포함될 것으로 판단해서 이는 새로운 불확실성으로 대두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보고서에서 인도 정부가 미국의 통상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발 수입관세이나 제조업 보조금 확대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뿐만 아니라 인도가 미국 원유 수입 확대를 대응 카드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러시아 원유 수출을 제재를 한 가운데 트럼프가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하면서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을 대외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도 정부가 미국을 유력한 원유 공급처라고 언급한 점으로 보아서는 향후 인도가 미국 원유 구매를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러시아 원유 수입을 일부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현재 미국발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시장은 2월 1일에 발표되는 FY 2026 예산안에 주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예산안에서 강조되었던 것처럼 제조업 육성, 인프라 투자뿐만 아니라 부진한 경기의 회복을 위해서 소비 부양책 기대감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는 식료품, 연료, 비료 관련한 보조금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원유는 러시아산 원유보다는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인도 정부의 연료 보조금이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보조금에서 이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전체 보조금 규모도 크지 않기 때문에 재정에는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조금은 대체로 농촌 지역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2025년에도 작년과 동일하게 농촌 지역 소비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농촌 지역 판매 비중이 높은 소비주의 양호한 흐름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인도가 역시나 미국발 이제 불확실성이 잔존하는데 그 인도 입장에서는 미국산 원유 수입 확대로 협상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물가 상방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 연료 보조금을 확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국에는 농촌 판매 비중이 높은 소비주가 양호할 것이라는 그런 김승민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다음은 삼성 E&A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문준 의원입니다. 네, 건설 담당 장문준 연구원입니다. 삼성 E&A 리뷰 자료입니다.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27,500원을 유지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주가 계속 안 좋은 상황이고 저희가 올해의 경우에도 상저하고가 될 것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같은 의견을 유지를 하겠습니다. 우려가 존재하지만 상저하고의 흐름이 분명히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주환원이 발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전일 상당히 하락했습니다. MSCI 편출 가능성이 언급되는 종목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종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매도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본질적인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5년 가이던스가 좀 보수적이었습니다. 다만 26년부터는 재성장 경로가 좀 분명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편이고요. 1년 늦은 주주환원 발표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주주환원이 나왔기 때문에 EPC 기업의 마지막 논리 퍼즐이 완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빠른 주가 상승이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바닥이 잡혀야 되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성 E&A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27,500원을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2025년에 역성장이 우려되고 있고 단기적인 수급 부담으로 강한 주가 반등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2026년부터 다시 성장 가능성이 높고 글로벌 EPC 플레이어 중 남다른 경쟁력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2025년 상저하고 주가 흐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LS 일렉트로닉 그 4분기 실적 리뷰입니다. 정혜정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틸리티 담당 정혜정입니다. 전일 발표된 LS 일렉트릭 4분기 실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LS 일렉트릭에 대한 목표 주가를 28만 원으로 기존 대비 33.3% 상향 조정합니다. 그리고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합니다.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것은 COE가 하락한 점, 그리고 미주 변압기 수주와 수익성 개선 등에 따라서 장기 ROI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점을 반영했던 것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LS 일렉트릭의 4분기 영업이익은 1,2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로도 크게 상승했고 시장 컨센서스도 마찬가지로 크게 상회하는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개선을 이끈 것은 자회사 매출의 증가였습니다. 자회사 부문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2% 증가했는데요. 이는 국내에서는 신규로 인수했던 KOC 전기의 연결 실적이 반영이 됐던 것에 더해서 미국 시장의 호조에 따라 미국 자회사 실적이 크게 확대된 점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북미 시장의 호조는 전력 부문의 변압기 매출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향으로 나가는 초고압 변압기 매출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00% 이상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속되는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북미 지역의 변압기 수출은 꾸준히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늘어나면서 이번 분기의 영업이익률 또한 같은 전년 동기 대비 2.2%포인트 상승한 8.8%를 기록했습니다. 저희는 LS 일렉트릭이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제 주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북미향 초고압 변압기 수출이 계속 신규 수주가 늘어나면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데이터 센터향 배전반이 납품을 시작함에 따라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얻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4분기 말 수주 잔고는 3.4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확대됐는데 특히 신규 수주 내 북미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초고압 변압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인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북미 시장의 데이터 센터향 배전반을
성공을 했던 것은 아직 규모는 제한적이지만 당분간 신규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LS 일렉트로닉 목표 주가를 28만 원으로 33%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미국 변압기 수주와 수익성 개선 등에 따라서 장기 ROE 전망치 상승한 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주항공 알아보겠습니다. 강성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송 담당 강성진입니다. 지난달 있었던 제주항공 항공기 참사 관련해서 그간 관측된 사고의 여파를 기반으로 영업손익에 대한 전망과 목표주가를 수정하는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저희는 제주항공에 대한 목표주가를 8,500원으로 기존 대비 15% 하향하고 투자 의견은 그대로 홀드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고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4분기 제주항공의 영업이익은 227억 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서 시장 컨센서스를 27.5% 하회하지만 저희 기존 전망은 18.4%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잉사의 항공기 생산 지연으로 인해서 기재 공급 능력이 제약된 가운데 경쟁사들이 운항 편수를 크게 늘려서 경쟁이 치열해졌고 그 결과 제주항공의 4분기 국제유격 단가가 전년 동기 대비 5.4% 하락하면서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3.3%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2025년 제주항공의 영업이익은 796억 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는 전년 대비 37.7% 감소하는 것이고 시장 컨센서스를 50.4% 하회하고 저희의 기존 전망도 37.7%나 하회하는 것입니다. 제주항공은 이번 참사 이후 운항량을 10에서 15% 감축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실제로 1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운항 편수와 국제여객 숫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5%, 20.9%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 전망 대비해서 75.5% 크게 줄여서 제시하고요. 또한 이를 반영해서 연간 영업이익도 크게 하향 조정해서 제시합니다. 항공기 소실이나 고객 보상 등에서 제주항공이 단기적인 재무 손실을 인식할 가능성은 낮지만 향후 가동률 하락, 정비비 증가 및 브랜드 가치 훼손 등이 나타날 것이고 한편으로는 기존에 발표했던 배당이 계속 계획대로 진행될지도 좀 확인해 봐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주항공 목표 주가를 8,500원으로 15%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투자 의견은 기존과 동일한 홀드를 유지를 하겠는데요. 2025년도의 영업이익은 796억 원으로 컨센서스 약 50% 정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고 여파를 반영한 그런 수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스튜디오 드래곤 4분기 실적 프리뷰입니다. 최용현 의원입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투자의견 바이 목표 주가 48,000원 유지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지금 2025년 기준으로 P 38배에 거래되고 있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손익이랑 현금 흐름이랑 좀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분기 누적 현금 흐름은 1,390억인데 반해 이제 지배주주 순이익은 260억입니다. 즉 이제 물론 컨텐츠 투자가 감소함에 따라 현금 흐름이 개선된 것도 있지만 결국 이게 회계상 인식에 따라서 결국 이 회사는 현금 흐름이 손익보다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작품 수가 줄어들면서 이제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5년에는 그래도 저희는 방영 슬롯이 늘어나는 것 그리고 이제 신의 배우 발굴을 통해서 이제 IP 비즈니스 확장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플릭스랑 동시 방영 편수가 증가하는 것 등 이렇게 이제 기대할 요소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48,000원을 유지를 합니다.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지만 2025년 영업이익 추정치의 변경은 없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구자 기여도가 늘어나면서 2025년에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기대된다는 최영현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다음은 TKG 휴캠스 4분기 실적 프리뷰입니다. 전우재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유학 배터리 담당하고 있는 전우재입니다. 휴캠스 프리뷰 발표드리겠습니다. 휴캠스 투자의견 바이 유지하는 목표 주가는 24,000원으로 하향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배당이 그냥 1,000원 나오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가 배당률은 6%로 바닥 지지하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129억 원으로 컨센서스 부합할 전망이나 저번 분기 대비해서는 실적이 34%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실적 감소하고 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4분기 일회성 비용 발생하고 계절적 비수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암모니아 가격 상승해서 원가 부담이 상승했고, 그리고 정기 보수가 진행되면서 생산량이 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 2025년도에는 증설 효과가 온기 반영되면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업사이드로 보고 있는 것은 이제 현재 지금 안 팔고 있는 저희 부산물인 탄소 배출권이 있는데, 저희 탄소 배출권이 가격이 크게 하락해서 판매를 좀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올해부터 가격이 반등이 된다면 저희 실적에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2월부터는 국내 증권사들이 탄소 배출권 위탁 거래 시장을 시작해 거래량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가격이 상승한다면 추가적인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티켓 휴캠스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 전망이 되고 증설 효과는 2025년부터 본격 반영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다음은 넷플릭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세환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주식 종목 담당 김세환입니다. 넷플릭스의 신규 가입자 수가 폭발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요. 일단 저희는 장기적으로 넷플릭스는 좋은 요인도 많지만 다만 이제 주가가 조금은 이제 비싼 영역에 도달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넷플릭스의 투자 포인트를 조금 살펴보면 광고용 요금제로 인한 마진 개선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징어 게임 그리고 인기 컨텐츠와 실시간 스포츠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고객 유입도 이어지고 있고 2024년 연간 컨텐츠 지출은 33% 증가한 170억 달러, 2025년에는 180억 달러까지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광고 시장도 2025년에 전년 대비는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 부분을 조금 살펴보면 이제 주주 환원에 따른 ROE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1년 동안 넷플릭스의 주가가 거의 한 2배 정도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기익 성장성을 반영한 주가 멀티플이 시장보다는 이제는 조금 소폭 높은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변동성을 조금 낮추기 위해서는 운용 비중을 수익분을 일부 덜어내는 전략을 저희는 좀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EPS가 92%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순 가입자 수가 분기에만 거의 1,891만 명으로 예상치를 굉장히 크게 상회를 했는데요. 여기에 따른 요인은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콘텐츠들이 좀 많이 나오고 특히 실시간 이제 스포츠 쪽에서의 인기가 좀 많이 좋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이로 인해서 누적 가입자 수가 이제 3억 명을 돌파를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는 16%. 그리고 넷플릭스의 가장 큰 마진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요인은 광고용 요금제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 가입자 수의 55% 비중의 광고용 요금제를 가입을 하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는 2배 그리고 2025년에도 2배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넷플릭스의 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 예상보다 많은 신규 가입자 힘입어서 실적 발표 2일에 10% 상승을 했습니다. 주가 수준은 저평가 영역을 벗어났지만 장기적 상승이 가능하다는 그런 김세환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기업 윤기 실리콘 자재 실적 리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효주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일본 담당 강효주입니다. 윤기 실리콘 자재 4분기 잠정 실적 나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잠정 실적은 적자로 전환을 했고요. 4분기 순손실 규모가 17억에서 23억 위안 정도로 나오면서 5개 분기 연속 적자 구매는 지속되고 있는 것은 물론 전 분기 대비로 그리고 전년 대비로도 적자 규모가 모두 확대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태양광 시장의 공급 과잉이 굉장히 너무 심하다 보니까 밸류체인 가격이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하고 있고 특히나 태양광 셀이 2세대에서 3세대로 기술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탑콘의 가격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보급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이거에 대비해서 동사가 밀고 있는 3세대 셀인 BC셀 판매는 저조했던 것이 실적이 적자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럼 공급 과잉 해결이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하냐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요원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장 2024년에 중국의 태양광 모듈 공급량만 봐도 지금 수요의 약 2배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정부가 뭐 공급 과잉 해결을 위한 정책을 내놓는다고는 하고 있지만 이 정도가 추가 증설의 진입 단계를 높이는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해결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올해도 태양광 수요 급격한 증가가 좀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고관세 정책이라든지 유럽의 친환경 산업 무역 조사 같은 것들이 방해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죠. 다만 주가 측면에서는 최근 4년 내 최저 수준까지 크게 빠져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희소식에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중국의 태양광 모듈 수출 비중을 보면 미국을 대신해서 아시아와 중동 쪽으로 수출 비중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시아와 중동 쪽에서 적극적으로 친환경 을 설치하겠다라는 정책이 나오게 된다면 중국의 태양광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리포트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윤기 실리콘 자재 2004년도 연간 실적 적자 전환을 발표를 했고 그 공급 과잉률이랑 가격 하락이 가장 큰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월 24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